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자 그 기대감에 오늘 우리 증시 반등했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했는데요. 그런데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물량을 덜어냈다는 점에서는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 보입니다. 조금 조심히 접근해야 할 시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함께 하시면서 알맞는 전략들 함께 세워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의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할 이지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의 시작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요즘 주말에 바깥에 나가보면 정말 어딜 가는 사람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이지환 전문가께서는 주말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대부분 이제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사실 집에 방콕하고 계속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 안에서 가족들과 좀 할 수 있는 거, 즐길 수 있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좀 찾게 되고 아무래도 밖에 나가는 건 좀 꺼려지고요. 사실 이제 이번 주부터 저는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닙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좀 걱정하시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먹는 것도 좀 제한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위축되는 부분도 있고 마음도 좀 위축되고 하지만 이제 시장은 오늘 반등을 좀 줬고 지난주 말미에 제가 투매에 종감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 좀 드렸는데 자 반등은 나왔는데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도 하시고 저희 배트맨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도 좀 해결하시고 여기서 이제 시장이 점점 좀 전략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몸도 마음도 좀 지쳐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멘탈을 좀 다잡으시고 저희하고 함께 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좋은 전략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한 주에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일단 월요일 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중요하게 좀 주목해 봐야 할 장일 것 같은데요. 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여러분의 전략들 정확하게 세워가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 외에도 우리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시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 목록이 나옵니다. 바로 클릭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시간 이후에도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진단 들어가기 전에 오늘 장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일단 양시장에 반등을 해주기는 했습니다. 코스피가 0.78%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반등하면서 2% 넘게 일단은 올라줬는데요. 그런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은 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볼까요? 네, 사실 이제 미국 장이 지난 금요일 날 대량 이제 거래량 동반하면서 특히 나스닥이 같이 이제 하락은 하고 있지만 지난 한 이틀 전부터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나스닥 중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날 대량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저점일 수 있는 바닥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구간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금요일 날 토매에 동참하지 말고 이번 주 월 초에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줄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말은 아직까지는 반등이다라는 부분이고 수급적으로 좀 꼬여있고 사실 오늘 코스닥이 큰 폭으로 오르고 코스피는 좀 올랐는데 딱 두 가지 섹터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반등은 IT 섹터와 바이오 섹터가 2% 이상 급등하면서 전체적인 상승을 이끌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이 35% 비중이 넘는 코스닥은 급등이 나왔고 코스피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IT 섹터 내 주도주들은 뭐 7, 8% 가볍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려울 때 반등을 줄 때는 역시 주도 섹터가 강하게 오른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반등을 좀 보여줬죠. 그러면서 IT 섹터와 바이오 섹터만 올랐고 사실
나머지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보시면 마이너스가 속출하면서 사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할 때 현금 비중을 높이거나 혹은 주도주로 넘겨놓으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죠. 그래서 IT와 바이오 섹터들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 말미에 이제 강의 시간 때 이 두 부분 섹터와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어려운 장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역시 주도 섹터 위주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이지환 전문가께서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혹시라도 이전까지 놓치셨던 분들 계시다면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제부터라도 전략 잘 짜가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께서 종목 상담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문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 신청을 해주셨고요. 자, 매수가는 34,900원 그리고 비중은 50%입니다. 비중은 상당히 좀 많이 실해진 것 같은데요. GS 리테일 오늘 0.42%가량 빠졌습니다. 매수가 그래도 매수가 위쪽에 있으면서 약간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이 종목 좀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GS 리테일은 사실 작년에 실적도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었고 실적도 좀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였고 사실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한 번쯤 매수해볼 만한 종목의 세트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무래도 소비자에 관련된 부분은 직접적인 경기 부분과 좀 연관도 좀 있고 어쨌든 수급적으로 좀 취약한 모습도 보이면서 흘러내렸는데 아마 이분은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좀 분석이 가능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잘 접근하신 것 같고요. 일단 좀 보시면 아래쪽에 지금 이번 시장에 급락을 맞으면서 역시 같이 좀 흘러내렸지만 34,000원 최저가를 만들고 34,900원에 매수하셨는데 굉장히 위치는 좀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한 구간에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위쪽으로는 지금 바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태는 이제 V자 반동으로 나오기는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이제 단기적인 관점을 노리신다면 목표 가격은 이 위쪽에 한 37,250원인데 이게 짧은 구간이죠. 이 이후에 등락을 준 이후에 이중바닥 형성 내지 기간 조정 이후에 반등을 주면 위쪽의 목표 가격은 41,800원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지지선은 34,000원 이번에 지지했던 구간을 좀 잡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밀려 내려왔지만 이 종목은 펀더멘탈이 나빠지는 종목이 아니라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지선은 34,000원, 목표 가격은 41,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GS 리테일 상담을 해드렸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지선 34,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41,8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NH투자증권요. NH투자증권이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11,000원에 20%요. 11,000원에 20%요. 네. 네, 알겠습니다. 11,000원에 20%. NH투자증권은 오늘도 좀 빠졌습니다. 1% 빠지면서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바로 저희가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1,750, 11,000원에 사셨다 그렇죠? 네. 사볼 만한 구간에서 사셨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저점이 안 되고 또 흘러내렸다 그렇죠? 네. 이 종목 이제 특별히 사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실적도 괜찮고. 그렇죠. 네, 그래서 샀는데 계속 사고 나서 네. 빠졌어요.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가 사실 이 종목은 살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11,000원에 사셨던 그 가격대 위에 12,000원 정도에서 레포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레포트들이 이 12,000원 초반대가 거의 바닥인 것처럼 레포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실적도 좋아질 것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 펀더멘탈도 사업적인 부분도 이 IB은행으로 넘어가면서 좀 IB투자은행으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투자증권으로 간 이후에 좀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 뭐 이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레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왔고 증권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탑3 안에 계속해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이건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구간에서 레포트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는데 결론은 지금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린 지지선이 이제 여기인데 여기를 이탈해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탈했는데 거래량도 실리면서 이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완전하게 좀 이탈이 돼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이제 11,000원에 이제 사신 것 같은데 요 구간에 사셨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제 지지선이 11,750원인데 여기가 이탈됐기 때문에 요 밑에서는 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레포트들이 계속 좋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좀 접근을 하셨던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증권주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증권주들이 퍼가 지금 뭐 7, 8, 6, 뭐 채널 6까지도 굉장히 저평가 상태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 그러니까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하락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NH투자증권 같은 퍼가 10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밀려 내려왔어도 아직까지 싸다라는 느낌이 다른 증권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제 최저가는 9,800원인데 일단 아래쪽에 지지선을 9,500원 정도로 좀 잡으시고요. 지금 현재는 이 증권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바닥을 짚고 돌아서야 상승을 가능합니다. 이제 지금 1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목표 가격은 일단 직전 지지선이었던 11,75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지선을 9,500원을 좀 잡으시고 아마 시장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좀 지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기간 조정 이후에 보시면은 본전 이상으로 남아올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을 9,500원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길게 잡지 마시고 11,750원 잡으시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증권주를 좀 보시겠다 이러면 제가 좀 권유하고 싶은 방법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로 좀 교체하시는 게 증권주에서는 좀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추가 매수는 안 될까요? 지금은 추가 매수 자리가 아니고요. 만약 추가 매수 좀 생각하신다면 시장이 지금 말고 이중바닥이나 기간 조정을 좀 한 이후에 3월 한 중순 넘어가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3월 중순요? 네. 네. 네, 길게 잡지 그러면 말고 목표가 11,750원 잡으세요. 네, 그러면 만약에 네. 제가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얼마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될까요? 아마 가격은 9,500원에서 더 이상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후에서 지지 잡고 올라오면 한 9,700~800원 정도? 요 정도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10% 이상 들어가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NH투자증권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지지는 9,500원 선, 그리고 목표가는 11,750원으로 조금 짧게 잡아보는 전략 세워드렸고요. 조금 저평가된 종목으로 종목 교체해보는 방법도 있다라고 좀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도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네, 잘 연락 주셨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일진 머티리얼즈요. 일진 머티리얼즈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아, 좀 높게 샀는데 53,000원에 30%요. 53,000원에 30%요. 네. 알겠습니다. 근래 2월 이제 11일까지는 그래도 좀 오르다가 좀 네네.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요, 좀 1년 넘었어요. 좀. 오래 갖고 계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작년 2018년에도 이 종목이 좀 잘 가서 그때 좀 들어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맞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그래도 3% 넘게 좀 오르면서 좀 반등을 해주기는 했는데, 자, 앞으로 좀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진짜 오래 들고 계셨다 그렇죠. 저는 최근에 네. 사신 줄 알았는데, 네. 2018년도에 사셨다 그렇죠. 네네. 예, 상당히 많이 하락했는데도 진짜 뚝심으로 버티셨는데, 이번에 이런 문제만 아니었으면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일진 머티리얼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려운데, 만약에 지금 저보고 이제 어떤 종목을 사겠냐면, 사고 싶은 10종목 안에 일진 머티리얼즈는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기도 한데 지금 현재 보면 주도 섹터가 굉장히 이번 하락만큼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좁아지는 가운데서도 과연 외국인들이 방어하는 종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오늘 등락을 보시면 돼요.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기분 좋은 걸 좀 보여드리면 일진 머티리얼즈 수급을 좀 보시면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 그렇죠. 시장이 어려울 때 지금 차익 실현하고 지금 매도로 나가기가 바쁜데 외국인들은 어때요?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사고 있다 그렇죠. 그럼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충분히 지금 방어 의지도 있고 이번 하락 이후에 큰 상승을 좀 보겠다라는 수급이 좀 말해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이제 너무 이제 고점에서 오래 좀 사셨는데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번 하락에서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되는 종목입니다. 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차후에 수익을 노리겠다라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워낙 오랫동안 들고 계셨기 때문에 지지선을 좀 작게 잡아드리지 않고 좀 길게 잡아드릴게요. 34,500원도 다 견디셨기 때문에 여기 정도 잡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시겠다면 44,000원 정도가 지지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44,000원과 34,500원 이렇게 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장이 좀 그려지는 모습은 1차 반등 이후에 다시 시장이 좀 눌러졌다가 기간 조정을 겪으면 이 종목은 다른 종목이 기간 조정을 겪을 때 이중바닥을 형성하면서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도 공격적으로 매수가 좀 이어지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이거보다 지금 상당히 좀 위쪽이다 이렇게 좀 잡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지선은 44,500원 짧게, 34,500원 길게, 목표 가격은 일단은 지금 48,000원인데 56,000원까지 좀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아마 이 구간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6,000원에 오게 되면은 절반 정도 청산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6만 원까지 한번 절반 문장을 끌고 가보자. 요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일진 머티리얼즈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잘 견디면서 끌고 오셨는데 자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56,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기간 조정을 좀 겪고 반등할 걸로 보인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넘어가 볼게요. ITM 반도체 신청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45,00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은 5%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요. 45,000원 에 들어가셨고 오늘 8%가량 올라줬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장에서도 그래도 꾸준히 좀 수익을 보고 계셨는데 그래도 이제 좀 하락을 하면서 수익이 좀 줄어든 상태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 종목도 역시 우리 이주환 전문가께서 늘 강조하는 2차 전지 안에 들어와 있는 주인데 자, 이 종목 좀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이 종목은 주도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IT 섹터에서 제가 말씀드린 주도 섹터가 5가지 정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하락을 겪으면서 2가지 정도는 방어를 좀 포기하는 모습을 일부 좀 보여줬고 나머지 이제 3가지 정도는 굉장히 집중해서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집중적으로 방어하는 종목 섹터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하고 오늘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종목들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어지지 않겠지만 차후에 기간 조정이나 이중바닥을 거친 다음에 반등을 줄 때 큰 폭으로 갔을 때는 자세한 부분 이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 종목은 2차 전지에서 지금 방어가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5,000원 굉장히 매수 가격도 나쁘지 않으신데요. 이 45,000원 매수하신 가격을 지지선으로 놓으시고 1차 목표 가격은 6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여기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67,000원, 2차 목표 가격은 72,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오늘 지금 연속해서 긍정적으로 목표가를 높게 드리는 종목은 이번 하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기 펀드 물량들 방어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가를 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ITM 반도체 상담해드렸고요. 자, 이 종목도 주도 섹터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기 펀드 물량에 방어해준다는 점, 그래서 목표가 좀 길게 높게 설정을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파미셀이요? 파미셀이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비중은 100%고요. 매수가는 9,080원이요. 100% 전부 다 실으셨고 9,080원이요. 이 종목은 언제 들어가셨어요? 오늘이요. 오늘이요. 오늘 바이오주 좀 급등을 하면서 이게 지금 오늘 9,000원 넘어서 좀 9,200원까지 찍고 좀 내려왔는데 이거 좀 따라서 네네.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과연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연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너무 과감하신 거 아니신가요? 비중 100%. 완전 승부사의 기질을 좀 보이시는데. 이게 예. 이렇게 전일 거래량을 보고 오늘 거래량을 보니까 갑자기 많아졌더라고요. 네. 자,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고 들어가셨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기술적으로 60일선, 21선, 5일선을 보면 예. 얘가 오늘 한 28%까지 가면 내일쯤 되면 정배열로 바뀌지 않을까 해서 기술적으로 좀 분석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래량도 보셨고 이평도 밀접되어 있는 데서 보셨다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이 만약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셨을 때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려면 이 거래량이 나왔고 이평이 밀집될 때 뭘까요? 직전 고점 매물대를 넘어서서 끝났으면 굉장히 더 좋았겠죠. 그러면 내일 정도의 갭상이나
또다시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졌고 이평이 밀접돼 있는데 보세요. 직전 고점 넘어가지 못했다 그렇죠. 지금 9,080원에 사셨는데 만약에 이 지금 최대 매물대가 9,600원 정도까지입니다. 9,620원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넘어가서 끝났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겠죠. 근데 직전 매물대, 최대 매물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끝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또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양봉이 나오면서 9,620원을 넘어가거나 거기 붙어주면 좀 더 좋은 모습, 좀 위쪽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내일 음봉이 나오고 모레 음봉이 나오면 이 종목은 다시 이제 저전까지 한번 밀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양이 나쁘진 않지만 말씀하신 기술적 분석이 완성된 모양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눈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일 양봉이 나야 되고 9,620원을 넘어가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밀리더라도 다시 여기는 올라올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9,080원에 지금 진입을 하셨는데 1차 목표 가격은 9,620원 넘어가는지 좀 보시고요. 넘어가면 위쪽에 목표 가격 11,500원까지입니다. 넘어가지 못하면 밀렸다가 반등을 줄 때 청산 전략입니다. 넘어갔다가 밀렸을 때. 그러니까 바로 넘어가게 되면 11,500원까지 좀 보시고요. 만약에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면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8,000원, 7,000원대까지 밀려버리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9,620원 못 넘어갈 때 절반 청산하세요. 9,620원. 넘어가게 되면 11,500원까지 가져가고요. 못 넘어가면 9,620원에 절반 청산하시고 밀려서 내려왔다가 반등 줄 때는 본전까지 청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이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파밀셀 상담해 드렸습니다. 전략 잘 짜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금요일 날 4,835원에 매수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제가 주식 좀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오늘 권리락 하는 걸 뉴스를 못 봤네요. 꼼꼼히 잘 살펴보는데, 이걸 못 보고, 금요일날 기간도 매수하고, 그 다음에 2월 17일날 하고 그때 대량 물량 들어오는 그 물량이 안 빠져나갔더라고요. 금요일에 매수하셨어요? 지난 금요일에? 예, 금요일날. 2월 매수가, 28일인가? 매수가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4,835원이요. 금요일 종가에. 2월 28일이요. 네네. 모바일 2월 28일 종가에 4,835원에 매수했거든요. 금요일 종가가 지금 2,420원인데. 아니요, 오늘 권리락이 네네네, 알겠습니다. 2,420원이 됐어요. 근데 나는 이런 경우를 처음 당해갖고. 그러시구나. 자, 지금 20% 갖고 계시고 금요일 종가 4,835원에 들어가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자, 권리락이 나왔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가는 당연히 뭐 내려오셔야 되고 어차피 무상증자를 받게 되면 상세가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여기서 대응 좀 하시려고 하는데 경험해보지 못하셨다 그랬죠. 주식은 오래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가격은 변동이 20년 좀 됐고. 했거든요. 예? 20년 좀 했어요. 그리고 이번 하락장에서도 손실도 안 봤는데 대단하시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근데 왜 이 권리락을 못 보셨을까? 무상증자 권리락을 뉴스를 꼼꼼히 보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도 오늘쯤은 이제 반등할 것이라 생각해서 그 중에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하고 해성오트하고 며칠 전에 대량거래 터지는데 그 물량들이 다 안 빠져나갔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럼 한번 볼게요. 같이. 모바일 이건 또 기간도 매수했어요, 금요일 날. 네. 자, 이 종목은 보시면은 뭐 오랫동안 하셨더니 잘 아시겠지만 펀더멘탈이 그렇게 뭐 좋다 나쁘다 쏘쏘입니다. 그렇죠? 펀더멘탈이 그렇게 개선되는 종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펀더멘탈이 나빠지는 종목도 아닙니다. 오늘만 하려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쏘쏘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렇죠. 어차피 지금 이제 위치를 사셨고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대응하실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은 현재 여기서 보시면은 아래쪽에 2,300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제 지수를 좀 잡는다면은 기술적으로 어차피 대응하면 한 2,300원에서 2,100원 요 라인이 지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반등을 주고 올라갔을 때 지금 현재 지금 여기 구간을 넘어가기는 힘들다 그렇죠. 왜냐하면 무상증자 받고 내려왔던 구간에서 가격이 부딪히는 첫 번째 자리가 2,900원이다 그렇죠. 네네. 2,900원 이제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이런 것 좀 뭐 얼마 보이시죠. 이렇게 돼. 그러면 아래쪽에 지금 현재 대응하는 방법은 2,000 좀 짧게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2,300원, 조금 여유를 주고 잡으시면 2,100원 정도의 지지선 잡으시고요. 반등을 주고 올라왔을 때 2,900원 라인 정도까지 오시면은 일단은 한번 좀 청산하시는 전략이죠. 왜냐하면 이 펀더멘탈 보고 길게 들어가신 게 아니라면. 그렇죠. 예, 오늘 네. 하루만 내가 딱 보고 들어갔는데. 그렇다면은 2,900원 올라갈 때 청산 전략 말씀드릴게요. 요게 더 마음 편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아마 여기서 받고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금 밀렸던 부분 알코올이 닿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지지받고 요렇게 기간 조정 위에 요렇게 반등 주는 모습 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펀더멘탈이 굉장히 나쁜 종목 그런 종목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 줬을 제가 때 묻고 싶은 건 선생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예. 그 이제 이게 뭐 얼마 올라가면 지지되고 이런 거는 제가 보면 알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일단은 금요일날 4,835원에 매수했는데 오늘 이제 권리락이 2,420원이더라고요. 그걸 내가 못 받는 게 제일 큰 잘못인데. 예. 근데 그럴 경우에는 뭐 저기 오늘 반토막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잖아요. 무상증자 받으실 거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러면 언제 받아요 이걸요? 가격이 상쇄될 뿐이지 실질적인 데미지 그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근데 이걸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무상증자를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원에 한 주 가지고 있는데 무상증자 한 주 더 받아서 가격이 내려가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큰 데미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반등 줄 때 청산하시면 그렇게 큰 손해 안 납니다. 이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무상증자 받은 거를 반으로 49점 몇 프로를 예,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관없고 무상증자 받으셨기 때문에 손해 난 건 아니에요. 보이기만 오늘 그렇게 하루만 보이는 거지. 받는 거예요? 예, 무상증자 받으면은 어차피 똑같아요. 주식수가 늘어났잖아요, 대신에. 가격은 줄었지만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전체적인 총량은 똑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손해가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오히려 수익 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손해 나신 거 아니에요, 크게. 나 오늘 내일 매도할까 싶은데요. 네? 내일 매도하셔도 큰 손해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격은 떨어졌지만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 곱하기 하면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상증자 받아서 지금 권리랑 나왔기 때문에 너무 크게 그렇게 데미지 받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100 얼마를 손해봤던데 보니까요. 네, 내일 보시면 아마 무상증자 들어와서 상세하면 큰 손해 안 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예. 그게 언제쯤 되나요? 지금 이제 제가 그 무상증자 일정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무상증자 나와서 권리랑 나면 똑같아요. 제 계좌 잔고는.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어스 상담을 해드렸고요. 오늘까지 좀 짧게 보시고 구매를 들어가셨는데 오늘 권리락이 나오면서 조금 당황하신 것 같아요. 자,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건설 신청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41,000원 그리고 비중은 30% 가지고 계시는데 자, 현대건설 오늘도 조금 빠졌습니다. 자, 지금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시는데 이 종목 좀 저희가 어떻게 상담해 드려야 좋을까요? 예, 현대건설은 41,000원인데 건설주는 제가 계속해서 좀 어렵다는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서서히 이제 저평가 구간 조금씩 다 들어가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 관련 부분은 어차피 건설주 같은 경우 어차피 경기가 마무리면서 또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퍼가 이제 5 미만으로 지금 들어갈 모양인데도 특별하게 지금 이제 매수세가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대형 건설사 위주로 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려면 뭔가 이제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걸 지금 국내는 굉장히 어렵다죠. 주택도 계속돼서 주택 관련 부분도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해외 관련 어떤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로 또 문제가 또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저점을 잡고 이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려면 결국 이제 해외 모멘텀이 들어와야 되고 작년에 이제 아람코 IPO 한 이후에
사우디에서 막대한 지금 자금을 지금 끌어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경기 투자 쪽에 집행이 될 때 이제 뭔가 모멘텀이 들어온다는데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없다 그렇죠. 41,000원인데 충분히 매수할 만한 자리였어요. 직전 저점에서 좀 지지할 수 있는 자리였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이탈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41,000원이 어느 정도 이제 저항선이 돼버린 모습이죠. 최저가는 34,200원인데 물론 이제 시장이 좀 지금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좀 받기 때문에 좀 더 밀릴 수는 있죠. 좀 더 밀린다 하더라도 뭐 최대 잡는다면은 3만 원 정도 잡으시면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좀 극복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 상으로 그렇다 해서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 가지고는 크게 하방 압력을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시장 영향 때문이지. 그렇다면 지지선 일단 3만 원으로 잡으시고요. 반등 줄 때 1차 목표 가격은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4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도에 빠져나오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이제 이 주식은 나는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길게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비중이 30%니까 한 20%를 41,000원하고 44,500원 요 사이에서 청산하십시오. 하시고 나머지 10% 정도 가지고 한번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였지만 한번 가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3만 원, 목표 가격은 41,000원부터 비중 줄여서 44,500원까지 비중을 줄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지지선은 3만 원, 그리고 매수가 근처에 오면은 청산하는 전략 세워 드렸고요. 조금 길게 보신다면 분할로 청산하는 전략 세워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정보 파맥신. 궁금하세요? 파맥신요. 파밉신이요. 매수가와 비중 38,000원에 50%인데 이거 물려가지고 어떻게? 38,000원에 50%요. 네. 네, 알겠습니다. 건전 갈랑 모르겠어요. 비중을 지금 또 상당히 좀 많이 실으신 것 같은데, 네. 오늘 바이오주가 좀 가면서 그래도 오늘 반등이 나와줬는데 아직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좀 먼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네, 지금 매수가까지 네. 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다고 네. 하셨으니까 바로 상담해 네.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종목은 비중도 많다, 그렇죠.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걸 가야 되는데 비중도 많으신데 지금 이번에 시장도 안 좋은데 좀 밀려 내려왔는데 그나마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밀리면서 오히려 바이오 종목들은 좀 덜 밀리면서 좀 저점을 잡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그렇죠. 이 파맵신 같은 경우는 항체 관련된 부분, 기술 특례 상장으로 들어왔던 종목인데 제가 이제 항상 이 바이오 종목 기술 특례 상장으로 들어올 때 좀 조심해야 된다 얘기를 좀 드리는데, 자, 문제는 이 종목이 이제 좀 빠른 시간 안에 청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바이오 종목들이 어쨌든 간에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번 반등을 활용하셔가지고 좀 빠져나온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파맵신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지금 아래쪽에 이제 실제를 좀 보시면은 지금 좀 이제 위험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기술 특례 상장이라도 지금 2016년도부터 보시면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69, 마이너스 101억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년 연속 이제 적자가 됩니다. 4년 연속 적자가 되면 일단 기술 특례 상장이나 바이오 임상 관련된 부분을 뭐 이의서나 이런 걸 제출해야지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 종목 지정되는 시즌이 이제 3월달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을 활용해서 꼭 청산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금 26,650원 여기를 저점으로 일단 잡으세요. 이번에 급반등이 나왔던 거니까 저점을 잡고, 위쪽에는 지금 38,000원인데 35,000원부터 계속해서 비중을 줄이십시오. 38,000원 올라오는 동안.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을 주고 내일 정도의 반등 또 조정받고 또 반등 주잖아요. 그러면 35,000원부터 38,000원 요 사이에서 전량 다 청산하십시오. 네, 아시겠죠? 5,000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희망을 좀 가지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35,000원 정도에 붙으면 무조건 과감하게 청산을 다 하시고, 지금 이제 관리 종목 지정 대상이 3월 초 중반 넘어가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5,000원에 붙을 때 무조건 청산하시고, 아마 지금 바이오가 그래도 지금 좀 어느 정도 테마성이 강하게 매수에 들어왔으니까 요번 반등을 활용하셔가지고 꼭 청산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파맵신 반등 시에 청산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롯데 관광개발이요. 롯데관광개발이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5,500원에 30%. 15,500원에 30%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언제 들어가셨어요? 한
한 달 넘었어요. 자, 롯데관광개발도 이것도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굉장히 좀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예, 거의 두 달 됐나 봐. 참. 네, 좀 많이 빠졌는데 이 종목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좀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현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많이 요번에 미끄러져가지고 좀 마음고생이 심하시다 그렇죠? 비중도 30% 적지 않은데 맞죠? 이 종목은 제가 전에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좀 아쉽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펀더멘탈 상으로 봤으면 이번에 코로나19 관련 없으면 사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올 초에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종목은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거의 직격탄이다라고 좀 보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죠. 사셨던 이유는 아마 이 제주도 카지노 때문에 사셨죠? 네. 예, 제주도 카지노 때문에 사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이 지금 반등 주고 올라왔고, 여기까지 모양이 좋았다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기간 조정을 받을 때 저점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돼서, 원래 이 종목 좀 예상되는 그림이면 사실 이 그림이거든요. 이번에 코로나19가 집중도 들어오지 않으면. 근데 이 그림이 지금 이제 거꾸로 됐다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아쉽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이제 뼈아픈 구간이 좀 됐고, 이 종목 이제 등락이 결정하는 거는 지금 제주도의 카지노가 6월달 개장하는 부분, 이 부분이 아마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어쨌든 제주도의 카지노는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단기적인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 해서 카지노 안 열리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고생 좀 심하게 하셨는데, 예. 아래쪽에 지지선은 한 만 원 정도 이제 잡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일시적으로 이탈이 될 수도 있어요. 시장이 좀 나빠질 때. 근데 어차피 여기까지 가지고 오셨으면 일시적으로 이탈된다도 손절하지 마시고, 회복되는 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6월 달에 이슈가 좀 있으니까 이번 이슈만 좀 잘 여기 만 원대에서 버티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청산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14,000원부터 15,000원 요 사이에서. 그래서 만 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좀 버티면서 14,000원부터 15,000원 요 사이에서 일단 청산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지금 이 여행이나 항공이나 이 중국 소비재 관련된 종목은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1분기 어쨌든 실적은 이미 훼손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 시도가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점 근처에 왔을 때 14,000원부터 15,000원 사이에서 전략 청산하는 전략, 지금은 일단 좀 제가 이 종목은 좀 버티자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한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3,000원까지 갔을 적에 예. 매도하려다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14,000원 정도 붙으면 꼭 비중 줄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네. 네, 롯데관광개발 상담해 드렸습니다. 만원 지지선으로 14,000원에서 15,000원 선, 여기서 청산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지환 전문가의 투자 팁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자,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에 늘 이지환 전문가께서 이 한 주의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는데요. 자, 전문가님, 이번 주는 저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시장이 한 치 앞을 좀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이제 하루하루의 이 전략이 좀 사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미국장도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인 기본적인 전략으로 삼으시면서 순간순간 바뀌는 대응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외국인 수급을 좀 보면 대량의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3조 4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굉장히 큰 폭이죠. 주간 매도 거장으로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큰 폭이고, 이 정도 금액이면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됩니까? 단기 물량이 이제 뭡니까? 장기 물량도 나오기 좀 시작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1,860억 정도 매도를 역시 했고, 양시장에서 매도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선물 시장은 사실 매수 부분 들어왔는데 그전에 매도 부분도 있고, 매도를 조절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 조금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 풋옵션이 거의 500억 가까이 크게 큰 폭으로 늘어났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대거 차익 실현이 들어오면서 177억 정도 매수를 좀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금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설국TV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풋옵션 관련된 부분 대량으로 줄고 있으니 오늘 투매에 동참하지 말고, 적어도 월요일 날, 올 초, 그러니까 다음 주 초 반등 이후에 한룡에서
정리를 하자, 투매 동참하지 말라는 이제 말씀을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드렸었죠. 그러면서 콜옵션은 그대로 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매도세가 한 주를 지배한 한 주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섹터별로 좀 보시면은 IT 섹터가 거의 폭탄을 맞았죠. 6.47% 정도 하락했는데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1조 한 9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도 1,860 정도 매도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단기 물량이 매도를 들어왔는데, 지난주에 단기 물량이 목요일 정도부터 장기 물량도 매도를 들어오면서 IT 섹터 내 주도 섹터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좀 더 줄이시거나 주도 섹터 쪽으로 종목을 좀 압축해서 봐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이제 장이 밀려 내려와 있는 거죠. 의약품도 2.16% 정도 하락을 했고,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 기관도 매도를 했는데, 기관은 매수를 했는데, 엇박자가 좀 나면서 지금 바이오 의약 업종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 장비 업종이 현대차 실적 개선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좋을 거라는 예상이 나왔는데, 중국 관련된 생산시설 관련된 부분, 부품 조달 문제, 공장이 멈추는 현상 등등, 외국인들이 보시면 2,500 정도 큰 폭 매도하면서 운송 장비 업종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회성으로 그쳤다 그러는 거죠. 기관도 820일 정도 매수했지만 전체적인 물량은 외국인의 매도 물량에 거의 큰 폭으로 눌렸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면, 주도주가 살포시 될 뻔했던 섹터들이 그대로 내려앉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그 외에 이제 다른 섹터들을 보시면, 역시 이제 화학 섹터도 마찬가지인데, 연초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좀 큰 폭의 반등이 나왔었죠. IT 섹터 조정받을 때 화학 섹터가 5, 6% 상승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기술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따라가지 말고, 만약에 화학 섹터 내에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뭐 대장주 쪽으로, 하나솔루션 이런 쪽으로 좀 몰아서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그 물량들이 그대로 하락으로 다 나와버렸죠. 그래서 화학 섹터도 6% 이상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외국인들이 2,500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은 1,625 정도 매수했지만, 외국인 매도 물량이 더 많으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은 이제 종이 목재와 관련된 부분인데,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죠.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큰 폭으로 올랐던 부분이 다른 섹터들도 하락하는데, 이 섹터도 보면 9.27% 하락하면서 이제 급락을 했죠. 물론 금요일 날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도 등락이 이제 변동이 커지면서 급락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 시장을 끌어올 때 외국인이고, 지금 현재 가장 폭탄 매물을 쏟고 있는 부분도 외국인인데, 이 부분을 좀 보시면은 원래 단기 펀드들은 지금 IT 쪽으로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나왔었죠. 그리고 운송 장비 쪽으로도 큰 폭의 매도가 들어왔고, 단기적인 기간에 의해서 반등을 줬던 부분도 매도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단기 펀드 물량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장기 펀드 물량들은 IT와 바이오에서 일부에서 방어를 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IT 업종도 바이오 업종도 2%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반등이 좀 나왔던 부분인데, 지난주 우리가 후반부에 좀 아마 가슴을 좀 쓸어내리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주 중반까지 잘 버티던 IT 종목들 중에서 10%대 가까운 뭐 7, 8%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 부분이 뭐냐면, 기간의 손절성 물량이 일단 출현을 좀 했죠. 여기에 기간의 손절성 물량이 출현을 하니까 이 장기 펀드에서 버티던 종목들이 일부 같이 매도를 해버리면서, 예를 들면 5G 같은 섹터들이 급락을 좀 맞았죠. 휴대폰 관련된 부분, 폴더블폰 관련된 부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뭡니까? 주도 섹터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폭탄 매물을 맞았던 이유가 기관과 외국인의 손절성 물량이 좀 나왔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보면 연기금이 그나마 시장 좀 받치는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다. 연기금은 지금 방향이 거의 확실합니다. 2,100 넘어가면 안 삽니다. 2,100 아래서는 매수가 들어옵니다. 부분 매수가. 그러니까 밑에서는 사는데 위에서는 안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100 밑으로 주가 코스피 지수가 내려왔을 때 연기금의 저가 매수는 들어온다는 부분을 또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좀 했죠. 요게 이제 지금 섹터별에 지금 등락을 좀 보였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뭐냐면, 섹터별로 좀 변화가 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IT 섹터가 시장을 끌고 갈 때 5가지 파트가 중요한데,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초반에 PCB에서 이제 지금 올해는 MLCC로 넘어왔고, 반도체와 MLCC, 2차 전지, 5G와 폴더폰, 이 5가지가
외국인들의 주 공략 대상이었고 코로나19 이전에 가장 많은 매수를 몰았던 부분. 거의 여기 파트에만 몰아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이번 하락을 보면서 처음에 이제 5가지 다 방어를 좀 했죠. 방어를 하다가 주 중반에 미국 시장의 나스닥 낙폭이 커지면서 기간의 매물이 출회되니까 이 장기 펀드들도 결국에는 뭡니까? 자기들이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후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반도체와 MLCC와 2차 전지는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 손을 놔버렸죠. 여기서 이제 손을 놔버리니까 기간의 매물이 나오는 걸 보고 손을 놔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 주 후반에 뭐 5G 관련된 종목이 8, 9% 폭락을 하고 폴더블 관련 세경 하이테크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10%대 폭락을 해버렸죠. 왜냐하면 버티던 종목에서 물량이 출회되니까 따라서 나오는 바스켓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뭡니까? 폭락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주도 섹터가 뭡니까? 여기로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들이 방어하는 종목이 좁아진 거죠. 우리가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전쟁이 유리할 때 큰 폭으로 지금 전선을 형성하다가 우리가 상황이 불리해지면 어때요? 돼요? 방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요 섹터에 좁아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이 뭐냐면 결국 그러다가 오늘 반등이 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반등이 나는데 이 종목들은 오늘 예를 들자면 코스피 시장이 1% 안 되는 0.8% 내외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 이 섹터 종목들은 어땠습니까? 이 섹터 종목들은 7, 8% 상승이 거의 다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뭡니까? 반등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 섹터들을 방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주도주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내려갈 때 1, 2% 더 내려가는 것 같지만 반등을 줄 때 뭡니까? 코스피 시장이 0.78% 할 때 7, 8%니까 시장 대비 뭡니까? 10배 상승했다는 거죠. 이 어디 섹터들이 오늘 이 섹터들이 결국 뭡니까? 내려갔을 때 제가 계속해서 현금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이 종목들로 넘겨놔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거죠. 시장은 이제 1차 반등이기 때문에 시장 좀 조정을 받을 거고 기회 조정을 받을 거고 아직까지 상승 전환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만약에 시장이 이중바닥이나 기간 조정 이후에 상승하면 이 종목들이 어떻게 된다? 오늘 확인해줬죠. 시장 대비 10배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질 때 1, 2% 더 빠졌다고 상심할 게 아니라 올라갈 때 뭡니까?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 하락할 때 제가 계속해서 주도주로 넘겨놔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락할 때가 아니고 언제 상승할 때 덕을 보겠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잘 캐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큰 폭으로 밀린 후에 오늘 반등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종목들이 오늘 7, 8% 반등 줄 때 이 종목들은 1, 2% 반등밖에 아직은 못 줬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방어권에서 조금은 한 발 좀 물러났다. 물론 섹터 자체가 나쁘지는 않죠. 근데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방어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몰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5G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변화가 좀 들어오는데 어떤 부분이 변화라면 이전에는 5G가 지금 중국하고 일부 쪽에 포커스를 계속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당장 1분기에 지금 현재 실적이 높아가는 종목으로 포커스를 맞췄다가 지금은 5G 내에서 뭐 이노와이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큰 폭으로 오르는 종목들 보면 미국이나 이쪽에 지금 2분기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종목들을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 일본 쪽에 코로나19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영향이 있으니까 영향이 좀 덜 받는 쪽으로 지금 매출이 잡혀있는 종목들이 지금 큰 폭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G는 어떻다? 계속해서 지금 실적 산정이 뒤죽박죽이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의 지금 변화가 너무 심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어하는 종목들 위주가 어디로 바뀌었는지를 부분을 꼭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제 바이오 종목들인데, 이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오늘 상대적으로 2% 급등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2.7%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오 종목은 코스닥은 뭐 시가 비중이 35% 이상의 바이오 종목이니까 당연히 이 종목들이 오르는데, 보시면 실적 개선 대형 제약사나 심약 임상 바이오 쪽에 모멘텀이 붙는데, 문제는 이쪽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좀 띄고 있고 시장이 밀릴 때 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주목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신약 임상 바이오 종목들은 굉장히 버블이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지금 현재 반등 이후에 오히려 조심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임상과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오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시장이 하락했다가 반등이 진짜 나올 때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깔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여기는 진짜 임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보신다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노리는 건 이 두 섹터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섹터 주도주로 막 바뀐 것 같죠. 결국 작년 한 해 섹터별 실적을 거둬보면 30% 이상 수익 났습니다, 작년에. 어디? 요 두 섹터만 수익이 났습니다. 30% 이상. 나머지 종목들과는 괴리가 크다라는 거죠.
결국에 보시면은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관련 부분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IT 섹터 내에서 반도체 MLCC 2차전지 쪽으로 실적 개선 대형주 쪽으로 코로나 관련된 정보는 이제 더 이상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피해주나 관련주된 것은 그냥 청산 전략으로 반등주만 올라오는 걸로 좀 보시고 시장의 포커스는 이제 주도주 쪽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의 지금 반등을 보시면은 오늘 미국 시장 우리가 조금 차별이 뭐냐면 미국 시장은 지금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좀 여건이 좀 돼요. 대량의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바닥권에 내려와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보시면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시장의 손바뀜이나 에너지가 바닥권에서 이런 손을 바꿔서 들어올릴 만한 에너지가 크게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거. 물론 차후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이번 반등을 활용해 가지고 일단 청산 이후에 주도주 쪽으로 모는 전략을 세워야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된다. 이번 주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전략까지 함께 좀 살펴드렸고요. 오늘 1시간 동안 또 좋은 내용 말씀해 주신 이지환 전문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많은 정보들 전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지환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